빅픽처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시장의 변화들이 있어서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죠. 지금 중국의 시안 공장, 삼성전자도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 낸드를 좀 만들어내는데 그 시안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꽤 며칠 된 얘기고요. 삼성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미크론에 의해서 중국 시안 이제 이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시안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그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한 35%,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글로벌 생산량의 한 10%,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를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장 이제 봉쇄가 되면은 원자재도 들여올 수가 없고 만든 물건도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뭐 반도체 공급에 대한, 특히 낸드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더 이제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유사한 사례가 2019년 6월 15일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키옥시아가 그 도시바의 그 랜드 부분이죠. 그 키옥시아 같은 경우가 정전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출하가 제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그 키옥시아가 공급이 2위 업체였거든요.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그 외의 그 웨스트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좀 반사 수혜를 보게 되었는데요. 낸드 플래시가 그 시점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키옥시아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그 낸드 플래시 재고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까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간밤에 미증시에서 웨스턴 디지털도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면 영향받는 종목군들 좀 더 압축해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둘 다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한 3%,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 2%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낸드 플래시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플래시 사업 비중이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런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 업황 전체에 대해서 붕이 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더 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 상향, 목표 주가 상향이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낸드 사업부 인수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공급 부족이 다시 한 번 더 촉발된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 컨센서스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탑픽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군을 좀 넓혀 가시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피해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장은 피해주가 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 이제 그 피해주는 맞습니다. 피해주는 맞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반도체, 아니 그 낸드가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던 것이 내년 1분기, 2분기 수급이 이제 균형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6개월 안에는 삼성전자도 봉쇄령이 6개월까지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을 재가동한다라고 하면은 좀 가격이 오른 상태의 낸들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세력 풀린 이후에는 이제 피해주라고 보기보다는 수혜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어찌되든 간에 큰 틀에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리밸런싱이 되면서 큰 그림에선 삼성전자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주들 대응 전략은 일시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꾸준히 반도체주들은 들고 가도 된다라는 시각이신가요?
네, 우선 이제 제가 반도체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지금 뭐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재료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분기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SK 하이닉스와 또 다른 사업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파운드리에 관련된 증설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 수급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개인이 결국에는 이 세금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내니까 조금은 또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매수 어제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매수세 원인이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개인의 매수를 둘러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들이 있는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8월까지 9월까지 한 18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 비중이 한 60%, 개인들이 거래 비중 60%에 달했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50%로 줄어들고 12월 달에 한 48%까지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거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들이 거래가 둔화가 되면 아무래도 증시 전체에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장의 열기가 좀 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가 줄어들었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주주 양도세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제 대형 IPO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IPO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벤트에 맞춰서 투자하는 이제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특히 연말 쪽에는 대형 IPO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개인 매수세가 줄어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1월에도 개인들이 대거 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1월 효과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우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 개인들의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 이슈 종료가 되면서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와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 초와 같은 이제 대량의 개인 매수가 내년 초에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 이슈가 있었을 때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대주주에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었고요. 연초로 넘어오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제 증시 자금이 한번 화랑이 됐던 적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뜨거웠던 시장에서 이제 올해 그 작년 연말에서 올 초로 넘어오면서 그런 열기들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금들을 끌어들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열기도 없는 상황이고 작년만큼은 시세가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의 매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급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종목의 상승은 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열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좌우를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 초에 개인들이 매수세가 저는 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개인들이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하면 시장의 열기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IPO가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가지고 요즘에 IPO를 그다지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도 이 대어들이 많이 선보이게 되는데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면 기관의 자금 이쪽에서 빨아들이고 그러면 1월에도 수급 공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메워줄 만한 주체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메워줄 만한 주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IPO 자체는 아무래도 그 개인들이 이제 IPO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규로 유입되는 작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핵심은 IPO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 자금들이 그대로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년 1월에 이제 만약에 IPO 부분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나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화랑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아니라면 좀 다소 아쉬운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의 열기가 뜨겁고 뜨겁지 않고의 차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네요. 총정리, 큰 그림 그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오늘의 큰 그림은 이제 1년 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있었던 뜨거운 열기가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이제 시장의 화랑으로 이끌었던 그런 열기는 내년 초에는 이제 올 연말에는 느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여전히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 달라질 것들이 있다면 성장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재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 NFT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뜨거운 열기는 없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열기를 띨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비님이 올해 토마토 TV에서 전천후로 좀 활약을 해주셨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가깝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기대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